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부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절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움직이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긋지긋하다. 관절염에 이쑤시개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좀처럼 낫지가 않으며 지긋지긋할 정도로 따라다니는 질병이 관절염입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의학의 아버지라 추앙받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관절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절염에 작용하는 약초를 함께 병행한다면 보다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절염에 좋은 약초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첫째, 가시오갈피가 있습니다. 가시오갈피는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좋은 효능이 있어서 관절통과 근육통에 사용합니다. 오갈피에는 아칸토사이드라 불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의 역할은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즘 관절염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며 옛날에는 허리가 아플 때에도 오갈피를 활용했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늦어지면 오갈피 뿌리 껍질이나 말린 줄기를 삶아 먹였습니다. 뼈와 근육세포의 재생과 성장을 돕고 근골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도 좋습니다. 오갈피는 풍습으로 인한 관절염에도 효과적입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이 수축되거나 풀어지는 증상,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리고 기운이 없는 증상, 다리에 힘이 없고 저려 잘 걷지 못할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을 때, 오갈피는 근육과 관절의 혈액 공급을 좋게 하여 풍습을 제거하고 간과 신장을 보호해 근골을 튼튼히 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오갈피는 무릎을 보호하여 관절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담, 통증 등 근육통을 빨리 푸는 약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갈피는 관절, 근육에 침투한 풍습을 제거해 혈액 공급을 좋게 하여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을 낫게 하고 근골을 강하게 해주는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갈피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스를 배합하는 것이 좋고 관절이 붓고 아플 때는 두메이기풀의 뿌리를 배합하면 좋습니다. 오갈피를 달임약으로 복용하고자 할 때는 12 내지 24g의 오갈피 뿌리 껍질을 물 200cc에 넣고 달여서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꾸준히 복용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허열이 자꾸 생기고 이유 없이 답답하면서 손발이 뜨겁고 하는 것이 심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풍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감태나무입니다. 한겨울철에도 절대로 잎이 떨어지지 않는 감태나무는 높이 3에서 7m까지 자라는 녹나무과의 갈립 자근키나무입니다. 산비탈이나 구릉 또는 나무가 듬성듬성한 숲속에서 자랍니다. 감태나무 잎과 뿌리는 풍습이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저리고 시릴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염, 근육통, 타박상, 산후유통,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렸습니다. 뿌리는 20 내지 40g을 달이거나 술에 담가 복용합니다. 맛은 맵고 약성은 따뜻합니다. 잎은 12 내지 20g을 달여서 마십니다. 맛은 싱겁고 약성은 평이합니다. 찢지어 바르거나 가루내어 개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감태나무는 잎, 뿌리, 줄기, 열매 모두를 약용합니다. 감태나무는 풍습을 제거하고 어혈을 삭이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풍습으로 인한 저림증, 관절통과 근육통, 배가 차며 아픈 증세, 타박상을 치료합니다. 감태나무는 여러가지 면에서 생강나무와 유사한 효능이 있습니다. 감태나무를 달여서 차를 마시고자 할 때는 감태나무 40 내지 60g의 물 한 대를 붓고 물이 절반이 되게 약한 불로 달여서 마십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소량씩 먹어보고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됩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겨우사리가 있습니다. 겨우사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의 뿌리를 박아 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기생식물입니다. 주로 화렵수의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멀리서 보면 까치의 둥지 모양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오래묵은 참나무나 떡갈나무에는 한 그루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우살이의 생약명은 산기생 혹은 곡기생이라 하는데, 산기생은 뽕나무에서 기생하는 것을 말하고 곡기생은 참나무에 난 겨우살이를 지칭합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뽕나무에서 자란 것만을 약으로 쓴다고 적혀 있으며, 유럽에서는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를 상품으로 칩니다. 모두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겨우살이는 겨울에 채취를 하거나 가을부터 봄 사이에 하고, 뽕나무 겨우살이는 여름에 채취하며, 제주도에 많이 나는 동백나무 겨우살이는 1년 내내 어느 때든지 채취합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쓴 편이고, 근골이 무력하거나 풍습으로 팔다리가 아픈 것,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고 시린 것에 응용합니다. 그냥 말려 쓰기도 하지만 술에 축여 볶아 쓰기도 합니다. 겨우살이를 관절염에 적용할 경우 온폭이 10 내지 15g을 하루 분량으로 달여서 하루 2, 3회 나누어 복용합니다. 풍습관절염에 좋은 따뚜룩뿌리, 진교뿌리, 당귀뿌리, 차조기 등을 함께 쓰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술에 담가 주침에서도 복용합니다. 겨우살이는 관절염을 예방하는 한편 관절염이나 신경통의 통증을 완화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각종 암, 당뇨, 고혈압, 근육통의 효험이 있습니다. 겨우살이는 독성이 적기는 하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발작성 경련으로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당히 써야 합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게다레가 있습니다. 게다레 나무는 깊은 산속의 덩굴나무로 계곡 근처 바위나 나무에 감겨서 많이 자랍니다. 지역에 따라 말다레, 묵다레라고도 불리는 약초입니다. 잎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열매는 초가을경에 채취하며 뿌리와 줄기는 가을부터 봄 사이에 채취하는 것이 좋지만 사시사철 채취할 수 있습니다. 통풍 치료에 잘 듣는 게다레는 류머티즘 관절염부터 허리 통증과 일반 관절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하체에 위치하고 있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의 염증을 치료하고 뼈와 연골이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해주며 진통 효과까지 함께 겸비하고 있어 통증을 줄이면서 치료해 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게다레를 꾸준히 섭취하면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산후요통까지 다양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요통이나 허리 빈대는 열매 10g을 1일량으로 달여서 복용하고 잎이나 줄기는 달여서 욕탕물에 섞어 목욕하면 좋습니다. 류머티즘이나 신경통에는 나무 껍질 1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또한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써도 좋습니다. 게다레 나무의 가지와 잎의 다른 이름은 목천류라 하는데, 이를 이용해 다림차를 할 때는 먼저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건조된 약재를 40g가량 넣어주고 약한 불에 1시간 더 우려냅니다. 우러나온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2-3잔 꾸준히 복용하면 좋습니다. 게다레 순도 약으로 쓰는데 위암, 식도암, 유방암, 간염, 관절염의 효험이 있습니다. 관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약초가 있습니다. 바로 골담초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집집마다 심어놓고 활용했던 가정주치의 골담초. 골담초는 콩과의 낙엽관목입니다. 주로 산지에서 자라고 시골농가 담장 밑에 심어 가꾸는 나무입니다. 골담초는 뼈질환을 담당하는 약초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골담초 뿌리는 맛이 달고 쓰며 약간 따뜻하거나 평하며 독은 없습니다.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렸다가 달여 마시면 폐를 맑게 하고 비장을 이롭게 하며 피를 잘 통하게 하여 근골을 보양하는 효능이 있어서 풍을 없애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술에 담가 오랫동안 묵혔다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마시면 근골을 따뜻하게 하여 뼈가 부러져 쑤시고 아플 때 빈대, 타박상의 약효를 발휘합니다. 아울러 근육과 골격,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므로 류머티즘을 치료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아주 좋고 근육통과 신경통에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타박상이나 허리 통증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복용하면 효과를 보고 술과 물을 같은 양으로 해서 골담초 뿌리 40 내지 80g, 돼지 족발 1개를 함께 넣고 약한 불에 장시간 고아 그 국물을 복용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몸이 쇠약해졌을 때 나는 열, 기침, 고혈압, 여성의 백대화와 자궁출혈, 류머티스성 관절염, 타박상을 치료합니다. 골담초 뿌리를 우려서 다림약으로 하는 방법은 말린 뿌리 20 내지 40g을 하루 분량으로 달여서 수시로 복용합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곰취나물이 있습니다.
산나물 중에서 난로쌈을 싸서 먹으면 그 향긋한 맛이 일품인 곰취도 관절염을 다스리는 특효가 있습니다. 곰취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맛은 달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여름과 가을에 뿌리를 캐서 세척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곰취는 기혈을 돕고 기침과 통증, 담과 관절통을 다스립니다. 하루 분량으로 말린 뿌리 산해지 12g을 700cc 물에 넣고 달여서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거나 가루내어 따뜻한 물에 넣고 잘 섞어서 충복하기도 합니다. 관절염과 타박상을 치료하고 허리와 다리가 아픈 요퇴통을 완화시킵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노간주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소 콧뚜레로 사용했던 나무가 이 노간주나무입니다. 런던 타입의 정통 드라이진으로 유명한 양주의 향을 내는 것도 바로 노간주나무의 열매입니다. 노송나무라고도 하는 노간주나무 열매의 기름을 두송류라 합니다. 두송류는 통풍, 류머티스 관절염, 근육통, 변비통, 신경통의 특효약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거풍제습 작용이 있어 풍습성으로 인한 관절염에 지치어서 환부에 붙입니다. 노간주 나무의 열매를 이용하여 기름을 낼 때에는 6월에서 12월까지 채취가 가능하지만 기름의 함량이 가장 높을 때는 12월이므로 가능하면 12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늦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달여 먹어도 좋지만 그늘에 말린 것으로 기름을 짜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노간주나무는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열매 5잎에서 한 옵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기도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달리는 순나무가 많고 암나무는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난치 관절염이나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이 기름을 한번 약으로 써보면 그 효과가 신비롭다고 할 정도로 빠르고 뛰어납니다. 두송유를 창호지에 먹여 아픈 부위에 붙이면 백발백중이어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통증이 멎고 차츰 치유됩니다. 두송유를 아픈 부위에 듬뿍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창호지를 붙이고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면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도 더욱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열매와 백설탕을 같은 양으로 하여 항아리에 담아 밀봉해서 땅속에 1년간 묻어 두었다가 꺼내면 약성 좋은 술이 됩니다. 이 술을 매일 기분껏 마시면 신경통, 관절염, 사지마비를 치료하는 데 따를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효소를 담가 발효시켜 약용할 수 있고 잎과 장가지를 물로 달여서 목욕을 하면 중풍이나 오십견, 사지마비에 효험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로 아픈 부위에 스포를 겸하면 더욱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녹나무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에는 길고 굵은 나무가 좋겠지요. 나무 배를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바로 가까이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향기를 내뿜는 녹나무입니다. 녹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는 늘푸른 큰키나무입니다. 최근 들어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진다는 시나몬 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시나몬은 녹나무의 나무 껍질을 벗겨 건조한 것을 말합니다. 관절 치료에 체중 조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녹나무의 수피는 풍사를 몰아내고 습사를 없애며 기혈을 잘 순환시키고 관절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각기병과 통풍, 타박상을 치료합니다. 신경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는 녹나무 속껍질 30g, 골담초 뿌리 30g에 물 한 대를 붓고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달여서 하루 3호에 나누어 마십니다. 녹나무 뿌리로 술을 담가 아침 저녁으로 마셔도 좋고 달인 물로 씻거나 찌어서 부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로 누리짱나무가 있습니다. 누리짱나무는 마편초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높이는 약 3m 혹은 그 이상입니다. 길가와 산골짜기 산지와 계곡에서 자랍니다. 잎에서 누린내가 나서 누리짱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누리짱나무의 생약명은 취오동입니다. 묘하고도 거시기한 냄새에 오동나무를 닮았다 하여 취오동이라 하는데 진통작용과 청열작용, 거품거습 작용이 있어서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 사지마비, 동통을 풀어주고 중풍으로 인한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치료합니다. 양쪽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증세, 또는 두 손이 당겨 위로 올릴 수 없는 증세에는 누리짱나무의 꽃, 잎, 줄기, 종자를 모두 채집하여 잘게 썰어 햇볕에 말립니다. 이것을 볶아서 가루낸 것 600g, 진득차를 볶아 가루낸 것 300g을 섞어 정제한 벌꿀로 벽오동식 크기의 환을 만듭니다.
이것 15g을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누리짱나무에 생잎이나 장가지 80g을 달여 적당히 나누어 마시는 방법도 있고, 말린 잎이나 장가지 10 내지 40g을 물로 달여 복용해도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가루내어 한 번에 4g씩 하루 3회 복용합니다.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서 관절통과 근육통에 잘 드는 진득차를 함께 넣어 배합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는 달인 물로 환부를 씻어도 좋습니다. 누리짱나무는 찬 성질의 맛은 쓰고 매우며 독성이 있어 조심해야 하고 너무 많이 쓰면 토하게 됩니다. 관절염에 좋은 약초로 바위나 나무 또는 단벼락의 감겨부터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과의 낙엽덩쿨 식물인 담쟁이덩쿨입니다. 담쟁이덩쿨은 생명력이 강하여 도심 콘크리트에도 잔뿌리를 내리고 번식하기 시작하면 단벼락 전체가 담쟁이덩굴로 뒤덮여버려 푸른잎 가득한 운치를 더해줍니다. 담쟁이덩쿨은 당뇨, 어혈,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을 다스립니다. 민간에서는 이 나무의 줄기와 열매를 약으로 귀중하게 씁니다. 약성이 다양하고 효과가 빨라 단방약으로 옛날부터 좋은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서식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약초입니다. 담쟁이덩쿨은 연중 어느 때든지 채취하여 쓸 수 있지만 잎이 떨어지기 전에 채취한 줄기의 약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굴뚝,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고 중금속에 노출된 것이나 시멘트 담장에 올라간 것은 약으로 쓰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깊은 산속 깨끗한 공기 속에서 소나무나 참나무 기타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간 오래 묵은 담쟁이덩쿨을 사용하는 것이 효험이 좋습니다. 또한 깊은 산속 바위를 타고 올라간 담쟁이덩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쟁이덩쿨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풍을 제거하며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혈체로 인한 모든 관절통과 풍습성 관절통, 편두통을 치료합니다. 또한 근육통을 치료하고 허리와 다리가 약한데도 적용됩니다. 담쟁이덩쿨 줄기 8 내지 20g을 물로 달이거나 술에 담가 복용합니다. 맛은 달고 약간 떫으며 따뜻하고 독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관절에 좋은 약초 1편이었습니다. 관절에 좋은 약초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약품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치료한다고 합니다. 병은 면역체계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걸리므로 깨진 면역체계를 회복시켜주면 병도 자연회복됩니다. 자연요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관절염은 치료도 잘 받아야 하지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기나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 등의 운동을 통해 몸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안 아픈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